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그게 있는데 생명보험주 있잖아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주. 삼성생명이런가요? 삼성생명도 있고 하나생명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고 뭐 이런 생명보험주가 있어요. 네. 고금리라면 한동안 생명보험 관련주들은 좀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향후 몇 년간. 미국 종목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미국 종목은 이제 혹시 대표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그 외에 뭐 섹터나 주식 좀 있으실까요? 예,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그게 있는데 이건 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건데 알아야 될 때 생명보험주 있잖아요.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주. 삼성생명이런가요? 삼성생명도 있고 하나생명도 있고 동양생명도 있고 뭐 이것도 생명보험주가 있어요. 네. 생명보험을 이해를 좀 하려면 이게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생명보험 처음인데 전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하재보험은 하재보험. 이제 실손보험이라도 대부분 소멸성이에요. 연간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예를 들면 얼마 내면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생명보험은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저축을 장려하고 만약을 비해서 미래를 보장하려고 만드는 건데 저축을 장려하려고 만든 게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저축 부분을 넣어놨어. 예를 들면 내가 낸 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내면 그 중에 한 5천 원 정도는 보장성 보험이고 그 중에 한 5천 원은 설계사들 수당으로 나가는 거고 나머지 9만 원은 저축 부분이야 이게. 그 앞에 이제 보장성 부분하고 수당이 먼저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뭐 1년 있다 해야가면 본전을 안 준다 뭐 이상한 본전을 안 준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정말 보험을 좀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이제 무지한 멘트고요. 어찌됐든 보장성 부분은 소멸되는 거고 수당 부분도 빠져나가고 나머지 저축 부분 있잖아요. 이 저축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정이율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보험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예정 사망률, 예정 사업비, 예정 이율. 저축 부분도 예정 이율을 먼저 잡는 건데 이 예정 이율을 일반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게 책정을 해서 저축 보험을 팔아요. 그 이자를 근데 예정 이율은 확정금리야. 그 예정 이율에다가 이제 가상금리를 더 얹어주는 건 있는데 일단 예정 이율은 확정금리예요. 근데 2010년 이후로 우리 금리가 계속 하락만 한 거야. 안 좋겠네요 그러면. 계속 하락만 했어요. 계속 무한정 하락. 심지어 제로 금리에 가까워 1%대까지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보험 주식은 계속 하락했겠죠. 그러니까요. 수지가 나쁠 거잖아, 당연하게. 그렇죠. 근데 지금 고금리니까. 근데 갑자기 단기간에 고금리로 바뀌고 있어. 네. 근데 저금리 때 팔아놓은 그 저축 부분에 작은 예정률을 적립하는 저축 부분에 저금리 때 팔아놓은 보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물론 영업이 많이 위축이 됐겠지만 어쨌든 뭐 공격적인 영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팔아놓은 것들이 확정금리라 했잖아요. 조금만 줘도 되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고금리가 짧게는 2, 3년, 네. 길면은 3, 4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면 생명보험사 관련된 수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많이 내렸는데 그 내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니까 네. 고금리라면 한동안 생명보험 관련주들은 좀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향후 몇 년간, 뭐 3, 예. 4년간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겠네요. 예, 2, 3년, 3, 4년 뭐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서는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거 이해하면 쉬운데 일반인들은 이걸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 배당도 잘 주잖아요. 배당도 잘 주죠. 예. 그래서 지금 생명보험 관련주 노려볼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종목명을 언급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뭘 갖고 연구를 했을까요? 제가 하나생명 출신이잖아요. 예, 종목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네. 그 1등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은 다 1등 사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이제 많이 올라갈 종목을 사야죠. 지난번에도 말씀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3등에서 2등. 우리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사는 게 아니고 1등주를 사는 게 아니고 많이 상승할 종목을 사야 된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인 게 네. 저도 그 코로나 때 한번 본 게 그때 코로나 때 많이들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 증권사가 다 잘 올라가긴 했지만 키움증권이 그렇게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키움증권이 1등이 아니었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 그렇죠. 많이 오를 종목을 사야 되지. 삼성생명은 지금
하락도 많이 안 했어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렇구나. 네. 미국 주식 중에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전통적으로 유럽에는 평지가 넓어서 탱크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탱크가 가장 주력 무기였어. 그래서 당시에도 막 독일도 막 탱크 부대 가지고 유럽 맞아요.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막 그래서 러시아가 탱크를 몰고 쫙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가 50억짜리 탱크가 1억짜리 제블린 그 휴대용 로켓포로 그냥 펑펑 터지는 거야 그냥. 요번 기회에 다들 깨달았죠. 더 이상 재래식 무기인 탱크는 실전에 쓸모가 없구나.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그 휴대용 무기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드론이 소리도 없이 가서 폭탄 떨어뜨리고 막 이러니까 그다음에 요즘 그 자폭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드론에 폭탄에 날개 단 거지 쉬운 말로. 자폭 드론 가지고 일정한 위치에 가서 목표를 가서 그냥 그대로 가서 돌격하는 거지 옛날 가미카제처럼. 그래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미국 기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에어로바이런먼트라고 이제 그 티커로 현지 코드로는 이제 영어로 AVAV. AVAV. 예, AVAV. 외우기 쉽네요. 예,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얘가 공격용 드론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라토스 디펜스 시큐리티는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는 걔도 드론이긴 한데 얘는 일반 드론하고 다른 무인 전투기고 네. 얘는 군인들이 이제 뭐 손을 띄고 날리는 그런 드론들 있잖아요. 네, 소형. 그런 것들 소형 공격용 드론인 거죠. 그걸 만드는 데인데 이제 전 세계 군용 드론 시장에 2021년까지 약 15조 원 정도 시장 규모가 됐다면 2026년까지는 시장에서는 한 180억 달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전쟁 판도가 바뀌면서 아마 드론을 굉장히 많이 보유할 것 같아요. 드론의 유용성이 다 이번에 증명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고점 대비 많이 기대감이 막 100% 올랐다가 요번에 급락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겠죠.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또. 이럴 때 매수하기 좋은 종목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판세가 이제 한동안 드론의 매출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볼 것이라고 생각돼서 공격용 드론 관련주 네. 에어로바이런먼트 관심입니다. 네. 생명보험주 에어로바이런먼트. 미국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로봇 수술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로봇 수술. 예. 옛날 예를 들면 맹장 수술하려면 배를 찢고 맹장을 절개했어야 되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구멍 하나 뚫으면 돼요. 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톡 자르면 맹장 끄집어내면 끝나는 거야. 또 위절제술 막 이런 것도 양쪽에 복강경 구멍 뚫고 기계 손을 로봇 손을 넣어서 바깥에서는 이제 손으로 직접 그 수술하는 것좀 조작을 하면 이 기계가 몸속에 들어간 기계가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네. 움직여서 그러겠죠. 즉 이게 로봇 수술이라고 하는데 얘가 장점이 뭐냐면 절개를 적게만 해도 돼. 기구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안에 카메라로 보니까 절개를 적게 하다 보니까 수술도 간편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회복도 빠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봇 수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로봇 수술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그래도 좀 비싸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비싸냐면 초기에 이제 기계를 리스해 오잖아요. 초기에 이제 많이 판매되지 않다 보니까 투자 비용 때문에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술 비용이 비싸서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점차적으로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이 피도 적게 나고 안전하고 위험도 훨씬 적고 회복도 빠르고 당연히 확장되겠죠. 그 관련된 종목이 이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있어요. 네. 인투이티브 서지컬인데 그 현지 코드로 ISRG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다빈치 수술 시스템이라네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건데 관련 장비하고 액세서리를 설계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고요. 다빈치 수술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형 절개를 하는 대신 배꼽 주변에 한 2.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로봇 기구를 삽입해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당연히 이제 통증도 적고 흉터도 거의 없는 이런 수술이 가능한 거고요. 이게 굉장히 확장되고 있어요. 이제 이게 한번 수술 도구를 팔았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수술을 하려면 수술할 때마다 들어가는 예를 들면 뭐 기계 안에 들어가는 로봇 팔은 들어가는데 그 거즈나 뭐 이런 거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여기 거를 면도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부산물, 액세서리 이런 게 지속적으로 판매해야 현금이 되는 거죠.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크게 당연히 상승할 그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그런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뭐 내일 어떻게 될 거다 단기간 한 달 뒤에 어떻게 될 거가 아니고 지금 큰 패러다임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큰 대변혁을 얘기한 건데 당연히 이게 대변혁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로바이럴먼트랑 인투이티브 서지컬 이런 것들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약 투자한다고 하면은 진짜 공부하시고 네. 소액으로 우선 네, 시작해보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너무 처음 들어봤다 싶은 분들은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네이버, 테슬라, 생명보험주 이런 것부터 한번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감사합니다.